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서사 형식으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던 두 여성이 어떻게 삶을 다시 붙잡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깨우는 건강 전도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스릴 있고 깊이 있게 풀어낸 장문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약했고 누구보다 자주 쓰러졌으며 누구보다 오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61세, 그리고 59세. 지금의 숫자만 보면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고통의 시간이 숨겨져 있다. 두 사람은 친자매가 아니었다. 하지만 삶이 그들을 자매보다 더 깊이 묶어 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몸은 늘 문제투성이었다. 이유 없는 고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어지럼증. 병원을 찾으면 검사지는 늘 두꺼워졌고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이상은 있는데 원인을 딱 집어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치료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삶의 중간중간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 보호자의 떨리는 손. 의식이 희미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다. 약은 늘어났고 병명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완치라는 단어는 늘 멀리 있었다. 병을 관리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건강해진다는 말은 없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였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과 약의 삶을 맡긴 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의학이 해주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으며 알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약이 아닌 음식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그들을 먼 길로 이끌었다. 미국의 건강식품 박람회, 유럽의 기능성 식품 세미나, 이름도 낯선 연구자료와 논문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전문 용어가 어려워도 멈추지 않았다. 몸이 아픈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요함이 그들을 움직였다. 수많은 제품을 만났다. 화려한 포장, 과장된 광고,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말들. 그러나 두 사람은 쉽게 믿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아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질문했고 따져 물었으며 성분 하나하나를 비교했다. 이건 왜 들어갔나요? 장기 섭취에도 안전한가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식품 회사를 만나게 되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광고도 많지 않았다. 대신 설명은 길었고 자료는 두꺼웠다. 단기 효과보다 세포 환경과 기초 체력 회복을 이야기하는 회사였다. 그 만남은 전환점이었다.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다. 몸이 워낙 예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웠고 이유 없이 찾아오던 통증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회복 속도였다. 예전 같으면 하루를 쉬어도 회복되지 않던 피로가 하룻밤 잠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1년, 2년, 그리고 3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건강검사에서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다. 혈액 수치, 면역 지표, 대사 수치. 그리고 어느 날 들은 말. 신체 나이가 20대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은 울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지만 억울함 때문이기도 했다. 왜 이걸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때부터 그들은 결심했다. 이 경험을 자신들만의 기적으로 남기지 않겠다고.
영하로 떨어진 겨울 아침 차가운 땅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다. 숨이 하얗게 올라오는 날씨에도 그들은 땅을 밟는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어서다. 그곳에 두 여성이 서 있다. 두꺼운 외투 속에서도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맑다. 추우시죠? 발이 얼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따뜻해져요. 그들은 일주일에 3일 빠지지 않는다. 건강 상담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직접 준비한 건강식품을 시음하게 한다.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삶을 보여준다. 저희도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완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살아낸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한다. 그러다 이야기를 듣고 눈빛이 바뀐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이렇게 답한다. 완치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의사라 부르지 않는다. 대신 건강 전도사라 부른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건강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그들은 친자매처럼 산다. 서로의 몸 상태를 먼저 알아보고 눈빛만 봐도 컨디션을 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걷는다. 죽음을 함께 겪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대다. 영하의 날씨에도 맨발로 땅을 밟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요.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동적이다. 의학이 포기한 지점에서도 삶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누군가의 경험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것. 오늘도 수목원 어딘가에서 두 명의 여성이 조용히 사람을 살리고 있다. 약이 아닌 이야기로, 강요가 아닌 경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며.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